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내일도 뭐 하여튼 이승윤 연구원이 자료들에서 열심히 써주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참 많았잖아요. 네, 아침에 저는 아침에 회의하느라고 모닝 미팅을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오늘 발간 자료 중에서 꽤 많은 종목들이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좀 말이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KT도 관심 많잖아요. 네. 참 왕따 종목인데 이 원래 좋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커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방어주적 성격도 있고 또 배당도 네. 괜찮고 회사도 좋아지는 것 같던데. 네, 회사도 지금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그래서 뭐 장 이럴 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포트를 짜가는 걸 어떤 식으로 짜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KT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거 하나만 녹음하고 저도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네. 바로 나가봐야 돼가지고 K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발간한 자료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리뷰 자료고요. 일단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4분기에 이제 영업수익 매출액이 6.6조 원에 영업이익이 3,694억 원으로 YOY로 한 120% 넘게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일회성이 있긴 하는데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걸 유동화를 한 10년간 해왔거든요. 여기서 리츠 자산을 좀 매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일회성으로 수익 인식이 한 2천억 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룹사의 이익 기여도가 2,775억 원, 보통 1,000억 원 안팎인데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일회성을 제외하고도 별도 기준으로는 한 900억 정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 추정치가 이제 별도 기준으로는 한 700억이었던 거 감안하면은 별도로는 이제 서프라이즈라고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는 이미 마무리를 했고 올해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일회성 이런 기저효과를 제거를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거의 18% 정도 성장을 할 걸로 그러니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답답한 회사였던데 네. 나는 이거 일회성인 줄 알았거든. 근데 네, 안에 내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왜 회사가 뭐 좀 되게 올드한데 뭐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이게 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통신업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통신사들이 비통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KT는 이걸 디지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디지코. 미디어 같은 것들 막 하는 거잖아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유무선 통신 쪽에서는 이제 특히 5G가 이제 돈을 썼던 부분들이 비용 효율화가 되고 있고 매출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BEP 수준까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무선은 안정적인 사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 가지가 좋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코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나 이런 B2B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디어를 이제 수직 계열화 하면서 이제 재편을 했고요. 사업 자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 지니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편 이상의 이제 제작 라인업을 좀 확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밀리의 서재라고 이북 뷰어를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시너지를 보이지 않을까. 지니뮤직의 뭐 AI 플랫폼에다 얹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 자회사들, 콘텐츠 자회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올해만 한 매출액 1.1조 원, 14%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B2B 사업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데이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IDC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수요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클라우드나 AI 같은 DX 전환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쪽에서 크게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유무선 통신이 깔아주고 그 위에 새로운 사업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이익 측면에서 좋아지고 새로운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이제 DPS 배당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1,910원,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1,91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1,800원 보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상회하는 1,910원을 결정을 했고요. 이 기준이면은 올해 이제 별도 당기 순이익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은 올해 DPS 2,100원 이거 기준으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 6.5%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외에 밸류에이션이 어떠냐를 말씀드리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앞에 4페이지에 보시면 좀 PBR 기준으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17년에서 19년 구간을 보면은 이제 선택약정 할인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아현동 화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무너졌던 그 구간보다도 지금 PBR 밸류가 쌉니다. 0.48배로 싸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그림을 가져오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높아서 이제 업종 내 지금 탑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 KT 하면은 막 그 유선 전화공 잔뜩 땅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걸 갖다 할 때 유동화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마련하고 있고 네.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이미 이제 10년간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해서 이제 이게 마지막 남아있던 두 개를 매각을 했던 걸로 그래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갖고 있는 일부 부동산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돈을 갖고서 이제 뭘 하냐 봤더니 결국 무형자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있고 또 IDC는 여의도에도 그 저쪽에 우리가 거기 근무 사무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IDC 센터가 계속 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나오고 거기도 그걸로 그래서 채운다고. IDC 센터가 잘 되더라고. 이게 뭐 서버 같은 거 거기다 놓는 건데 네. 이 비즈니스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냥 건물로 갖고 있던 땅들을 수익 자산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꾸준히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고 그냥 PBR이 항상 싼 주식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PBR 이렇게 쌀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 네. 뭐 우리가 통신주를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하도 뭐 요새 컨텐츠 기업들 가치도 엄청 비싼데 이거는 본업도 괜찮고 자산주도 되고 또 컨텐츠 그리고 무형자산 쪽도 크게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네. 최근에 이건 공감대는 최근에 안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포트에 이제 넣고서 이제 버티는 기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로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건데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전화 같은 거 이렇게 콜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실적이 어제 나옴과 동시에 이제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네, 이거는. 연락이 많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통신에서는 KT가 제일 나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좀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주주 구성에 신한은행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원래 NTT 도코모가 일본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들고 있던 지분을 이제 신한 쪽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통신사는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외인 지분율이 49%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여유가 생겼고 통신사들이 주가랑 가장 연관이 높은 투자자가 이제 결국 외인입니다. 그래서 외인 지분이 추가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외인들 보시면 엄청 열심히 사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화려한 종목들에 취해 계신데 뭐 오늘 자료 나오니까 이게 방송할 수 있어 좋은데 네. 우리의 단점이 이제 자료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종목을 언급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이제 사실 마지막 포인트를 되게 많이 봐요. 더 살 여지가 좀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사고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쩌면 장기 투자자로서 롱텀 플레이어들이 한번 봐도 되는 건데 이런 거 사실 관심들이 별로 없죠. 이런 종목들은 KT는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네. 업종 자체가 네. 많이 밖에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런 종목 얘기할 때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안전 마진이 좀 확보된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오늘 저도 일정이 있어서 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 녹음해 놓고 나가려고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이승용 연구원도 아까 콜하고 있는데 급하게 내가 좀 잠깐 보자고 했는데 아, 네. 자, 그 약속은 잡았나요? 아까 그거 말했던 거. 아, 네. 날짜 좀 나 문자 보내줘요. 나 바로 나가야 돼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도 KT 그래도 오늘 바이콜 롱텀 바이콜 하는 거니까 네. 지루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뭐 위메이드 같은 거 오늘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장주들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단기 반등 이제 막 급락하는 반등 한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맞춰서 갑니까? 이런 것들 차분하게
좀 좋은 기업이 이제 변화 요인이 생기니까 성장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접근하셔도 되지 않나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죠?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